네, 안녕하세요. 방송 언어 6주 1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그런 문제로 갑자기 뭐랄까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것 같네요. 굉장히 뭐랄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목소리가 썩 좋지는 않아서 좀 도중에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좀 하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설은 뒤로 하고 이제 강의 자료 1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그 텀이 있다 보니 무엇을 공부했었는지 깜빡한 경우들도 있을 텐데 지난번에 우리가 강의 교재 75쪽의 영화 심의 규정에 대해서 살펴봤고 원래 이제 그 5차시 했어야 했던 것이 지금 이번 6주차로 넘어왔는데 그런 어떤 영화별로 여러 가지 심의에 걸릴 만한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그런 이제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자료들을 검토할 그런 차례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20점 우리가 이제 그 평가에 필요한 20%에 해당하는 이제 만점 20점짜리 중요한 그 과제가 지금 공지가 됐죠. 그래서 영화와 드라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심의 규정 같은 것을 비교하고 분석한 그런 레포트를 제출해야 됩니다. 너무 크게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고요. 또 지금 교재처럼 이렇게 무슨 전문적인 분석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기왕 내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상황에서 참고가 뭔가 좀 관심이 가고 이런 부분들은 이게 과연 12세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막연한 그런 그런 것 같아가 아니라 기준점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분석해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거는 각자 공지사항들을 다시 한번 잘 숙지해 주기 바랍니다. 진도를 또 빨리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75쪽 영화 심의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만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와 관련해서 혹여 좀 지난번에 그런 내용들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75쪽에 보면 그런 어떤 영화 심의 규정의 기준이 되는 요소는 주제와 선정성, 폭력성, 또 그 다음에 공포, 약물, 모방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살펴보고 그 살펴본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심의의 등급, 이제 나이 제한이죠.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것이 나온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참 그것을 모든 그런 어떤 그 드라마든 영화든 이런 심의의 규정이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죠.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간혹은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영화가 15세가일 수 있지? 또 혹은 왜 이렇게 이런 정말 중학생도 볼 수 있는 영화를 성인 전용으로 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논의의 차이가 있는 거죠. 또 위원회의 관점이 좀 자의적일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교재 76쪽, 77쪽 이렇게 보면 등급별 언어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언어 사용 실태 조사는 폭력성, 선전성, 차별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교재 78쪽, 79쪽 이쪽에 보면 이제 그러나 여러분도 알아둬야 할 것은 학문적 분석이 되는 대상은 지금 예를 들면 막 나오고 있는 오징어 게임 그것이 이제 사실은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분석하고 있는 이 교재 자체는 2019년에 초판이 2014년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런 책들, 국립국어원의 그 실태조사가 2007년이고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거나 어린 시절에 봤던 그런 영화 작품들이라서 조금 흥미를 좀 덜 유발시키는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 이 작품들이 선정된 또 이유가 있어서 78쪽에 보면
분석 대상 영화의 선정 기준이 있어요. 대사의 비중, 흥행 성적, 관람 같은 거. 대사가 어느 정도 많아야 되죠. 외화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거라든지 또 흥행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흥행이 될수록 어떤 그 대중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79쪽에 보면 투사부 일체, 뭐 가문의 부활, 딱 느낌이 봐도 조폭과 아마 여러분들이 어릴 때라도 봤지 않을까 싶어요. 조폭과 관련된 영화다 보니 이제 뭐 비속어, 은어, 뭐 폭력적인 언어 이런 것들이 많겠죠. 올드미스 다이어리, 뭐 달콤 살벌한 연인,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 연애나 이런 로맨틱한 그런 이야기들이다 보니 대사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선택이 된 데는 뭐라고 할까요? 뭐 굳이 어떤 뭐 단순한 흥행, 그래도 어느 정도 흥행은 당연히 되어야 하고요. 그런 기준으로 이 5편의 영화를 선택하여 국립국어원에서 영화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실태 조사를 했을 때 그 등급들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것이 되죠. 이미 사실은 나와 있는 영화다 보니까 등급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이 되어 있지만 과연 그것이 옳았는가를 확인하면서 향후 이제 여러 가지 영화 심의에서 뭐랄까요? 이 언어 사용 실태가 어떤 식으로 객관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좋은가를 살펴보는 그런 실태 조사를 했던 겁니다. 이건 뭐 길게 설명을 할 필요는 별로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85페이지까지 쭉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강의 자료에 선생님이 표만 간단하게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강의 자료 1쪽 같이 보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1쪽에서는 영화별 폭력적 언어의 빈도와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폭력적 언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보면은 시나리오가 있고 대사, 비대사.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시나리오 자체가 있고 영화 속에서 이 시나리오가 구현된 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대사는 아마 시나리오의 지문으로 제시된 거겠죠. 그래서 시나리오 자체도 분석을 하고 영화가 상영되는 과정에서 구어로서 실현되는 대사와 또 랭귀지 제스처에 해당하는 비대사들을 이제 분석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화별 폭력적 언어의 빈도와 비율을 딱 봤을 때 시나리오에서 폭력적 언어는 생각보다 연애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선생님이 이 영화를 보지 않아서 그런데 제목 투사부일체가 굉장히 이제 뭐 폭력적 언어가 많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투사부일체와 가문의 부활은 모두 15세 이상의 관람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폭력적 언어는 가문의 부활이 훨씬 더 순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연애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은 아마 이게 좀 더 우리가 연애 영화라고는 하지만 대사 비율이 높고 뭐 여러 가지 선정적인 언어는 뒤에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아마 뭐랄까요? 뭐 연애 영화라 하더라도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빨간 글씨로 대사를 비교를 해놓으면 상대적으로 대사에서는 조금씩 오히려 빈도가 줄어든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죠. 뭐 감독이 그 장면에서 꼭 필요치 않은 폭력적 언어는 제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표는 뭐 책에서도 대사와 비대사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확실히 이제 비대사로서 폭력성이 드러나기는 굉장히 없겠죠. 그러니까 이때 비대사는 어떤 제스처가 너무 과격하거나 너무 무섭거나 뭐 그럴 때 그러면서 이제 등급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영화별 선정적 언어의 빈도와 비율입니다. 그래서 표가 2개씩 있는데 이 책에서 그렇게 소개를 해서 선생님도 소개한 것이고, 밑에 표들은 항상 선정성 언어의 대사 비대사를 따로 비교를 한 거예요. 일단은 지금 1쪽 하단에 있는 영화별 선정적 언어의 빈도와 비율을 보면
같은 조폭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부활이 훨씬 그 선정적인 언어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히려 영화의 실제 대사에서는 한 5개의 어절이 줄어듦으로써 좀 순화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연애의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도 굉장히 선정적인, 그러니까 이게 좀 센 영화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요거를 못 봤어요. 못 봐가지고 나머지는 봤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알고 있는 영화인데,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것. 네. 네, 그 다음 표도 역시 대사와 비대사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굉장히 잔인한 어떤 그런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는 경우의 경우는 뭐 당연하지만, 실제로 심의에 많이 걸리는 게 이 대사 부분이에요. 대사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하면서 애시당초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래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적인 언어, 선정적인 언어가 영화의 예술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죠. 필요하기도 한 부분이 있지만, 단순하게 대중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표현의 용도로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여기 연애 얘기와 관련되는 것들은 주로 18세 이상, 네, 18세 이상입니다. 여기 조금 아무래도 뭐 성적인 장면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18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쪽입니다. 이쪽에 와 있어요. 이쪽에는 차별적 언어의 빈도와 비율.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제 그 4주차 과제로 차별적 언어에 대한 것들, 그런 개선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소개를 해줬어요. 옛날에 이렇게 차별적 언어라고 하면 대부분 어떤 양성평등, 남녀 차별에 대한, 요즘은 양성평등의 그 평등이라는 말에 그 어떤 포커스를 두지만, 과거에는 남녀 차별,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표현에 더 포커스를 뒀어요. 근데 어찌 보면 차별에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는 평등에 포커스를 두는 게 더 맞죠. 왜냐하면 차별은 부정적인 개념이고 평등은 긍정적인 개념이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의 그런 어떤 어휘 선택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별적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 하는 그런 어휘 하나를 선택할 때도 언어의 품격과 품위, 요즘 얼마 전에 저녁을 먹다가 이제 우리 아들은 18학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래죠. 그래서 언어의 품격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 친구가 그 정치적인 것에 뭐 품격까지 이제 얘기를 할 게 있냐. 그래서 내가 너무 고차원한 품격이 아니라 지금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의 언어 사용은 품격, 품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저열한 것 같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을 못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하적인 발언, 차별적인 발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한 언어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말 웬만하면 어떤 자리에서 욕을 하거나 폭력적인 말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사실은 차별적 언어 사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선정성이나 또 폭력적인 언어에 비하면 사용 빈도수는 이들 영화에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많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3가지 기준으로 폭력성, 선정성, 차별성을 놓고 봤을 때도 역시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 18세 이상의 영화가 상당히 좀 뭐랄까, 물론 이제 투사부일체도 차별적인 언어가 조폭 용어다 보니까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뜻밖의 이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는 그 연애 영화가 좀 그런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나리오 자체가 그런 특징을 좀 많이 갖고 있고, 선생님은 지금 이 영화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화의 경우에 이런 그 어휘 사용이 꼭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제 함부로 판단을 지금은 못 하겠어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나면 적재적소에 그때는 욕이 필요하다, 저런 차별적 발언이 필요하다,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영화 자체의 어떤 그런 뭐 완성도나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역시 이쪽으로 더 밑으로 내려오면 영화별 비속어와 은어의 빈도 및 비율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역시나 투사부일체 연예그 참을성, 제가 선생님이 보기에는 원톱이 연예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에요. 네, 요것만 못 봤다니까.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렇게 사용 빈도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시나리오에 비해서 여러분들도 다 느꼈을 거예요. 일단 이 분석 대상의 영화들에서 대사들이 오히려 더 그 빈도의 어절이 줄었다는 것은 실제 영화 촬영 현장에서 감독들, 즉 제작진이 좀 더 걸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어나 비속어는 뭐 상대적으로 아마 투사부일치나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조폭이나 특정 집단의 비속어와 은어가 많은 반면 아마 연예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은 성적인 비속어가 많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밑에 대사와 비대사를 비교한 것들은 보도록 하고 비속어와 은어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비대사 비율이 높아요. 그쵸? 지금 앞에 나왔던 폭력성, 선정성, 그리고 차별성에 비해서 위에 나머지 그 표들을 한번 쭉 보세요. 비대사 비율이 뭐 0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비속어와 은어에서는 상대적으로 달콤살벌한 연의를 제외하고는 이 은어가 비대사 비중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사로 보여지는 뭐 연예그 참을 수 없는 뭐 야한 행동들이나 손짓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투사불치나 가문의 부활은 그런 면들이 꽤 강하지요. 네. 네, 그래서 비대사 비율이 은어와 비속어에 많다는 거. 네, 이렇게 국립국어원에서 5편의 영화들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은 그냥 심심해서 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미 이 영화들은 영화 심의위에서 등급을 판정을 받고 개봉을 돼서 관객을 다 이제 다 받아들인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데 과연 그 등급 심의가 옳았던 것인가에 대해서 언어의 관점에서 이제 확인을 해본 것이죠. 네, 그래서 그 85쪽에 교재 85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국립국어원에서의 그 실태조사의 결과는 뭐냐? 폭력적, 선정적, 차별적 언어 사용 및 비속어 언어 사용 양성은 모두 등급과는 직접적인 관련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영화의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언어의 사용 양상이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영화가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예를 들면 방송국에서 TV를 통해서 보는 것들은 등급을 두더라도 사실 애가 혼자 보겠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영화가 좀 열려있는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발로 찾아서 내가 선택해서 보는 것이 영화거든요. 뭐 콘서트나 이런 내가 티켓팅을 해서 장소를 찾아가서 보는 경우에는 나의 선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열려있는 것은 있지만 그렇다면 등급 심의를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 등급을 두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립국어원의 결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3쪽에 하단에 보면 보충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특히 뭐 언어 사용에서 지금은 영화 분석에서는 뭐 비속어, 뭐 폭력적 언어, 선정적인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외래어와 외국어 사용을 조금 자제해야 한다라는 그런 심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외래어고 아니면 이건 그냥 외국어냐라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줘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 자료를 첨부해 보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중고등학교 때
외국어와 외래어가 다르다는 것은 이미 배웠을 텐데요. 사실 외래어는 대체할 수 없는 우리말 고유가 없을 때 이제 우리말에 대체하는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외래어죠. 그리고 분명히 외래어라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지만 거의 외래어로 인식되지 않는 뭐 빵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는 외래어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김치도 외래어예요. 한자어인 팀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아이들은 그렇게 굉장히 몇백 년 전에 들어온 그 외국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외래어들은 외래어라는 인식조차 없죠. 근데 현대에도 다양한 외래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외래어는 순수 외국어처럼 느껴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 거죠. 외래어로 선정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거나 외래어가 되는 것은 아니죠. 검토해 봐야 한다라는 것을 뭐 스크린한다. 글쎄요, 그거는 그냥 외국어를 쓴 거고, 사실 확인을 한다 하면 되는 것을 구태여 팩트 체크를 한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외국어에 불과한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외래어란 외국어로부터 지금 3쪽 강의 자료 3쪽 같이 보고 있습니다. 외국어로부터 들어와 한국어에 동화되어 한국어처럼 사용되는 단어, 고유와 함께 국어의 어휘 체계를 형성하는 요소이며 차용어, borrowing word, 빌려온다는 거죠. borrowing word라고도 해요. 차용되는 것은 단어 이외에 음운, 발음이죠. 발음도 차용되고 문법의 요소들도 차용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주로 어휘라서 그렇고요.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별을 분명히 하기는 어렵지만 다음 같은 몇 가지 기준이 고려되어서 외래어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첫째, 발음, 형태, 그 사용법이 한국어의 특질과 근본적인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근본적인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한다면 어순이라든지 국어의 발음 구조에 적합한 형태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너무 뭐 영어 발음식으로 되는 그런 발음은 아예 수용이 안 되죠. 네, 수용이 안 되고 뭐 텔레비전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텔레비전 혹은 뭐 테레비, 뭐 TV 이런 방식으로 한국어의 의문체계 또 뭐 한국어의 문법 구조에 맞게끔 한국어의 특질과 근본적인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형태여야 하고요. 인용이나 혼용이 아니고 한국어 문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설명이나 주석 등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죠. 뭐 몇백 년 전에 들어온 외래어들은 이제 와서 김치가 한자어의 팀체로 들어왔고 배추도 백채라는 한자어에서 들어왔고 이런 얘기 이제는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된 애들은 정말 이제 외래어도 아닌 것이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외래어라고 느끼지만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당연히 대체할 수 없지만 한국어의 문장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반드시 한글로 적어야 해요. 한글로 적어야 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외국어라는 의식이 없어져야 돼요. 사실 뭐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경우 대체어가 없어요. 외국어라고 생각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이는 전형적인 외래어라고 할 수 있죠. 또 우리 사회에서 널리 쓰이고 또 사용 빈도가 굉장히 잦아야 하고 그리고 차용된 후 사용 기간이 길다. 뭐 배추 뭐 이런 애들은 사용 기간이 너무 길다 못해 이제는 고유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짐승하는 것도 한자어 중생 원래는 불교 용어에서도 나왔거든요. 이제 와서 뭐 짐승 주석 따라서 불교 용어 중생에서 나왔으며 뭐 전설 모음화와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붙일 필요 있어요? 붙여놓으면 너무 웃기죠. 그건 이제 에티몰로지 어원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널리 쓰이고 사용 빈도가 너무 작고 그리고 차용 후 사용 기간이 아주 길어야만 외래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외래어 소개를 하고요. 4쪽에 가보면 이제 선생님이 그 다음 챕터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소개해 줄 것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특히 뭐 선생님 어릴 때는 초등학교 가서 한글을 배웠지만 여러분들은 모르긴 하지만 어떤 명밀한 친구들은 막 뭐
거의 뭐 여학생들은 뭐 36개월, 48개월이면 뭐 다 한글 다 띄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받아쓰기 선생님은 거의 한자를 6학기 때 3,300자 정도 했거든요. 3,000자 정도 공부를 했어요. 매일 이렇게 시험 보는 거고 받아쓰기라고 하는 것도 거의 4학년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글을 학교에 와서 배웠으니까요. 뭐 유치원도 일반적이지 않았던 세대였고, 근데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아들 세대니까 우리 아들만 해도 오히려 내가 한글을 늦게 가르쳤고 대부분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 하고 그냥 받아쓰기 안 하죠. 요즘은 뭐 받아쓰기를 안 해, 아예 안 한다 이런 소리까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학력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전혀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돌봐주기 어렵다든가 또 이제 이주 여성의 가정이라고 하죠. 뭐 혹은 이주 여성이 아니더라도 국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국제 결혼한 가정의 아이들의 경우 엄마나 아빠가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면 그냥 초등학교를 덜러와서 이제 다른 담임 선생님이 교육을 제대로 노래 다 알지 하고 넘어가려면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낙오가 되는 문자 교육에서 낙오가 되고 당연히 문해력도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긴다고 합니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뭐 사교육도 많이 받고 어릴 때부터 한글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 초등학교 뭐 저학년 지나고 나면 사전을 찾아본다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특히 요즘은 핸드폰에 다 들어있는데 옛날에는 뭐 책사전이었지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국어사전 참들 안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국어사전을 많이 찾아보는 것이 좋고 대부분의 대형 사전들은 백과사전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4페이지에서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공인화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간혹 뭐 논문을 쓰거나 그럴 때 네이버나 이런 사전 말고요. 반드시 국립국어원의 누리집, 국립국어원 사전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 제일 공신력이 있어요. 네이버나 이런 사전들도 국립국어원을 베이스로 하긴 하지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포털 사전보다는 국립국어원 사전, 논문을 쓰거나 보고서를 썼을 때 어떤 어휘를 선택할 때는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외국어 표기는 이렇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언어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어 사전을 잘 찾아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뭐 정말 핸드폰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단 첫 페이지 처음에 보이는 것은 여기에 이제 국립국어원의 사전, 뭐 국어 상담도 있고 어문 규범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뭐 여기 보면 왼쪽에 수어도 있죠.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이제 Formation to Dance에서 수어를 수화가 아니라 수어예요. 우리나라 수어가 아니라 국제 수어였지만 이렇게 뭐 소개를 해서 찬송을 칭찬을 받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밑에 있는 우리말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흔히 이제 개방형 사전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의 참여가 가능한 사전을 개방형 사전이라고 해요. 간혹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요새 한참 리니, 우리 지난번에 어떤 친구가 이제 약간 차별적 언어 중에 리니도 차별적 언어다. 뭐 예를 들면 요리니, 주리니 해서 어린이를 차별하는 그런 표현이다. 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아동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즘의 세대에 생각해보면 그래서 아마 찾아보면 국어사전에 아직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우리말셈에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마치 여러분들 위키피디아 혹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나무위키나 혹은 위키피디아처럼 내가 여기다가 어떤 많이 쓰는 단어들을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국립국어원에서 분기별로 새로운 신조어들을 심의를 합니다. 이것을 사전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심의를 하는데 그러한 대상이 우리말셈의 이 개방형 사전에 일반인들이 참여한 그 사전의 후보자들 중에서 선택이 됩니다. 이런 작업들은 언제나요. 뭐 영국의 옥스퍼드 혹은 웹스터 사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뭐 K-팝 관련된 단어라든지 뭐 K 콘텐츠와 관련된 단어들이 검토되어서 뭐 등재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제 웹스터 사전이라고 하는 건 워낙에 이제 방대하게 이제 다양한 표현들을 이제 수합하고 있는 서구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보다 앞서가서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말셈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우리말 세매는 있지만 국립국어원의 이제 전형적인 국립국어원 대사전에는 없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쓰고 바른 규범화된 아주 좋은 말과 글을 쓰려고 한다면 이런 사전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4쪽까지 1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뭐 조금 더 했으면 좋겠지만 딱 여기서 끝나버렸으니까 네, 2차 시, 3차 시를 조금 더 길게 하도록 하죠. 네, 1차 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차 시 정확한 구어 화법을 위한 언어 규범, 표준 발음법으로 2차 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